자, 모노스윙암입니다. 역시 모노스윙암이 간지 좀 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노스윙암보다 이제 일반 스윙암이 타이어를 빼는 게 더 쉽다. 왜냐? 거기는 볼트를 하나만 풀면 되니까. 근데 이건 볼트를 5개를 풀어야 되죠. 대신 이 볼트 5개를 풀면 체인을 건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모노스윙암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거는 타이어를 아직 떼보진 않았지만 매뉴얼에 보면은 이걸 풀기 전에 요거를 먼저 풀고 이걸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이렇게 제껴지니까 그때 이거를 풀고 빼면은 쉽게 빠지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디스크부터 해서 디스크는 이제 타이어에 매달려 있고요. 이제 체인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차대에 붙어 있죠. 그대로. 예. 그리고 요거 이 방열판 된 이게 아마 레귤레이터일 거예요. 레귤레이터는 제네레이터에서 나오는 발전된 전압을 12V로 다운 시켜 가지고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교류 전압이면 이걸 직류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정류장치죠, 정류장치. 그리고 뒤쪽 안쪽은 그냥 허전하고요. 번호판이 밑에 붙어 있죠. 위에 안 붙어 있고 밑에 붙어 있고요. 이게 반사경. 그리고 여기서 번호판 나오는 조명인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밝기가 무슨 이건 너무 밝아서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블랙박스로 대충 찍어도 번호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받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유격을 조절할 때는 이게 전용 풀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풀고 느슨하게 해서 이쪽에 꽂아 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유격을 조절하더라고요. 이게 조절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고요. 모노스윙암을 이제 갖춰진 바이크 체인 유격 조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축이 이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센터 축하고 이게 참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축이 정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그냥 돌아갈 때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바디하고 묶여진 부분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 더 팽팽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여기 차대 높이가 달라져요. 그냥 아무래도 센터 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일 때하고 최고일 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cm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시트고가 제가 알기로는 850인가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넓어서 그런지 조금 저한테는 높더라고요. 약간 까치발 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인 가드고요. 그리고 저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매뉴얼을 정독을 하고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고무도 수명이 있답니다. 저것도 굵기가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텝이고요. 이쪽은 뭐 머플러가 없으니까 이 타이어가 허용하는 만큼 이제 행오프가 가능하겠죠. 이거는 돌리면 풀어질래나? 이거는 없어도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게 있고요. 이 CB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커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커버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를 다시 기아 쪽으로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이 뭐냐면은, 이게 CBR 플러스는 퀵시프터가 달려가지고 퀵시프터에 여기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이 전선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브라켓으로 연결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순정으로 퀵시프터가 나와요. 그 퀵시프터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기어를 올리는 거는 당연하고 내리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엔진룸이고요.
이건 점화 플러그 케이블인데 NGK 케이블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냉각수 라인일 거고, 요것도 냉각, 이거는 뭐죠? 멜? 여기 사양서가 여기 적혔네요. 근데 이게 사양서가 너무 안 보이는데 적혀가지고 이제 에어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인젝션 방식이고요. 에어 필터가 여기 어디, 아무래도 이걸 뜯으면 에어 필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에어 필터 통 같은데 에어 필터 교환이 쉬운지 안 쉬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얼추 다 봤고요. 이제 시동을 걸어 가지고 이제 시동에 대한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 시동을 걸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동은 제일 나중에 걸고요. 일단 온 스위치 하게 되면 세레머니 나오죠. 이제 기본적으로 ABS, 잠깐 너무 지저분하다. 이게 새거 느낌이 좋네요, 그죠? 이게 나중에 또 기스가 잔뜩 날 텐데 그때는 그라인딩으로 좀 긁어가지고 좀 바닥바닥하게 해주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RPM 게이지, 그리고 기어 표시, 그리고 연료 게이지, 그리고 모드가 총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를 나타내는 표시, 보면 알겠지만 보통 이 앞에 있는 숫자가 300km까지 가기 않기 때문에 보통 2까지만 표시를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숫자가 다 표시되게 해놨더라고요. 이 LCD가 전부 똑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전부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속도만 가능하다면 300도 표시할 수 있고 400도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단위는 km/h 되어 있고요. 이게 토크 컨트롤, 그리고 이게 EB가 뭐냐면 엔진 브레이크를 뜻해요. 이거는 슬리퍼 클러치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하게 슬리퍼 클러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워. 이 밑에 있는 얇은 선들은 이게 3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선들이 이제 3개를 채운다는 거죠. EB도 3칸, 파워도 3칸. 그리고 여기 보면 트립 A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모드를 누르면 이 커서가 바뀝니다. 이 밑에 달려있는 게 커서예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조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가가지고 이제 셀렉트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셀렉트 스위치를 누르면 토탈 지금 886km 뛰었고요. 그리고 트립 B, 그리고 트립 A,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리셋하는 방법은 그냥 이 상태에서 모두 스위치를 오래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오래 눌러주면 돼요. 이제 짧게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래 누르면 이게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거는 이제 시동 걸어 가지고 탄 시간, 이게 단위가 2시간 5분을 뜻하는 건지 2분 5초를 2시간 5분이겠네요. 뭐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랩타임 잴 때 쓴다고 하는데 에버리지 속도입니다. 속도 단위가 km/h죠. 평균 속도 79. 이것도 시동 걸었을 때 기준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9.5리터를 사용했다. 탱크 용량은 한 16리터 정도 되고요. 이제 탱크를 이제 다 비우고 나서 다시 이제 채우면은 저게 0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소모량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평균 연비입니다. 이것도 그 리셋은 트립 A 이 상태에서 리셋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모두를 오래 눌러도 리셋이 됩니다. 이 평균 연비고요. 그 다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실시간 연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시간을 뜻하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스포츠 모드요. 스포츠는 토크 컨트롤을 1단계로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1단계. 엔진 브레이크 1단계라는 건 잘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3개가 다 켜져 있으면은 완전히 잠겨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만 붙어 있으면 슬리퍼 클러치가 최대한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파워는 이제 3칸, 스포츠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스탠다드는 토크 컨트롤은 2단계.
그리고 EB도 2단계, 파워도 2단계. 그리고 레인은 토크 컨트롤은 이제 3단계. EB는 2단계, 파워는 1단계. 그리고 유저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까 토크 컨트롤 끄는 게 여기 있다 그랬죠? 요거를 누르면은, 유저에서 누르면은 이게 꺼집니다. 토크 컨트롤이 완전히 꺼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흙탕물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런 걸 쓰라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윌리를 할 때 아주, 이건 뒷바퀴를 이제 앞바퀴, 토크 컨트롤이라는 게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뒷바퀴만 돌아가면 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지를 하는 기능인데, 이 토크 컨트롤이 완전히 꺼져 있으면 앞바퀴가 돌아가는 거에 상관없이 뒷바퀴가 그냥 땡기는 쭉쭉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1단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토크 컨트롤은 유저에서만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끄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짧게 누르면 이렇게 조절도 돼요. 1단계, 2단계, 1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유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드에서는 토크 컨트롤을 아무리 여기 버튼을 해봤자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제가 급가속을 한번 해봤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앞바퀴가 들려요. 그러니까 토크 컨트롤이 1단계에서는 앞바퀴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수평 센서가 있어서, 자이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각을 넘어가면 제어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앞바퀴가 살짝 들리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해보면 그냥 쇼바만 늘어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확실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윌리를 하고 막 다니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윌리가 된다라는 거는 토크 컨트롤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인데, 이게 완전히 넘어가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모드로 하게 되면 토크 컨트롤이 지금 2단계로 켜져가 있는데, 이게 앞바퀴가 살짝이라도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엔진이 거의 멈춰요. 여기 있는 이제 이 등이 엄청 깜빡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 2초? 1초간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로틀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레인 모드는 두말할 것 없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라고 했는데, 유저는 이제 나머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토크 컨트롤은 끄는 것까지 포함해서 4단계가 있고요. EB는 3단계, 파워는 3단계.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다 곱해줍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몇 가지죠? 4 곱하기 12, 36가지가 가능한 거죠. 이제 36가지에서 스포츠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하고 레인 모드를 빼면 유저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이 이제 33가지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33가지 중에서는 이제 한 25가지는 아주 쓸모없는 세팅 값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이거 조절하는 거 제가 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3단계 했을 때하고 1단계 했을 때하고 좀 뭔가 차이가 느껴져야 되는데 특별한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후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한 10m 정도 이동하면은 불이 꺼지더라고요.